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만든 네. 그 나는 국대다 뭐죠? 나는 국대다 맞습니다. 네, 나는 국대다 출신이기 때문에 이준석계다. 네. 비판을 하려면 이준석 대표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정부만 비판하느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핵관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예. 그냥 다른 분들이 저를 이핵관으로 만들고 계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청년보좌역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사단이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다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 제가 쏟아낸 메시지나 어떤 기사들만 봤을 때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00번 옹호하고 한 번 비판했습니다. 100번 옹호하고 네. 한 번 비판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좀 별로 옹호를 한 적도 없지만 비판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는데 뭐 이를테면 젠더 이슈를 너무 단순화한다. 그리고 너무 사사건건 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갈등 상황을 만드는 건 좀 당 대표답지 못하다부터 시작해서 저는 심지어 이 당 대표가 이 대선 국면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소위 도망을 친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더 비판을 하라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윤리위 이슈에 대해서 왜 우리처럼 비판을 안 해라고 사실 저한테 투정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비단 당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혹만을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자리를 가진 분들에게 사퇴하라는 식의 논리를 펼친 적이 없거든요. 네. 더군다나 수사 능력도 없다란 윤리위가 뭐 징계를 통해서 당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옹호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랬다고 저는 옹호를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저는 상당히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훨씬 친화적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준석 대표 윤리가 열리는데요. 네. 또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또 윤핵관이다라고 비판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 국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그렇죠. 날지도 의문이지만 난다고 해도 이 갈등 상황은 봉합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불필요한 치킨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오늘은 아마 징계 개시 결정을 하고 뭐 수위 자체는 또 다음번으로 미룰 수도 있어요. 미룰 수도 있다고요? 네. 근데 그래도 문제고 결정을 해도 문제고 아무튼 문제입니다. 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논란이고 저는 참 당이 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수렁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인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직 수행 가능성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뭐 경고 조치만 받더라도 그러니까 뭐 오늘일지 모르겠지만 좀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 대표직을 수행을 하시는 것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대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만들어왔던 어떤 뭐 사람들 의제, 그렇죠. 담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바람 이 모든 것들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영향이 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수 정당이 변하길 바라는 모든 유권자들이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뭐 2030 세대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바람 때문에 애초에 저희 당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보수 정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기성 당원들에게도 실망을 주겠죠. 이건 대표라는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네. 당이 이런 대표가 새로이 안고 들어온 담론과 이런 의제와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인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큰 후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모두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것 중에 그 파급력, 특히 2030 남성들 여론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까? 결론에 따라서? 지금도 이미 20대 부정평가가 대통령에 대해서 6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윤리위 징계 개시가 된다면 이건 사실상 보수 정당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끝났다라는 일종의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불만이 지금보다 증폭될 확률이 크죠. 그리고 지금 제가 되게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마치 여가부 폐지 같은 이런 젊은 남성들이 지지하는 그런 몇 가지 의제들, 몇 가지 정책들만 계속 밀고 나가면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던져서 적절히 조련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대단한 착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정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 정책에 담긴 논리를 소화할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마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댓글 중에 속이 시원시원하다. 이거 내부 총질 아니라 충원이다라고 하는 글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